간단히 이제 학원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전기가 이제 주죠. 전기 소방 학원이니까 건축 전기, 뭐 발송 배전, 전기 응용, 전기 안전, 그 다음에 소방 기술사, 소방 관리사. 관리사는 이제 개설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소방 밴드죠. 이제 굿시드 소방교육사 이제 스터디 밴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뭐 자료 같은 거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기 기술사 스터디 밴드도 있어요. 여기 다 가입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좋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올해 22년 딱 보면 이제 기계가 많이 나왔어요. 기계 위에 한번 보세요. 같이 비교해 보시면 보통 기계가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다음에 기계가 또 많이 나올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만약에 하루에 내가 5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이 건축이 대부분 약해요. 건축 방재. 그 다음에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강점이지만 전기 모르는 분들은 이거 진짜 쥐약이에요. 쥐약. 거의 다 대부분 이 전기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 포기하고 건축 방재 이게 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럼 뭐 하냐? 연소하고 얘만 해. 얘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그죠? 범위가. 그 다음에 위험물도 가끔씩 많이 나올 때 있죠? 막 4-5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손을 못 대. 비중을 비중이식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주로 보는 게 어디예요? 여기랑 연소예요, 연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랑 연소만 공부했다. 그럼 이번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연소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기계도 18문제 나왔는데 내가 기계를 열심히 해서 뭐 하면 좋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 내가 확실히 알아 손댈 수 있는 문제가 과연 많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편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식. 공부할 때 편식을 하지 말아라. 편식을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 꼭 그 한 문제가 내 발목을 탁 잡고 안 놔줘요. 그럼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건축방재 그거 볼 걸. 이거 전기 조금만 더 볼 걸. 막 이런 후회가 든단 말이에요. 시험 보면서도. 그래서 항상 저는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 이거를 시험 본 직후에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막 팠어요. 일주일 동안 막 거기만 딱 투자하는 거예요. 예전에 위험물 너무 하기도 싫고 막 보기도 싫어가지고 잘 안 봤는데 위험물에서 막 5문제가 나와가지고 완전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험 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위험물을 완전 파버렸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계산 문제 막 파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파보다 보니까 이제 전 과정을 내가 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시험 한 번씩 보고 한 번 파고 한 번 보고 한 번 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과정을 다 하고 건축 방재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것도 막 파버렸죠 그냥. 그래서 교재 보면은 건축 방재 교재 보면은 법이 세팅이 되게 뭐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죠. 되게 표로 막 세팅을 다 해놓고 다 해놨어요. 건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막 쓸어 담았어요. 그냥 교재에다가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몇 문제 나왔냐 이게 중요하지는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문제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문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보는 걸로 할게요. 자, 2교시, 3교시. 보면은 다 눈에 익은 문제들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물론 이제 처음 나온 문제도 있고 한데, 자, 그럼 1교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문제가 나오네. 자, 1교시입니다. 피난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R셋, A셋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뭐 답안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모든 시험에 개념을 꼭 넣거든요. 앞에다. 개념을 넣는 이유는 내가 문제를, 이 개념이 없이 그냥 문제를 쭉 풀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쓰다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쓰다 보면, 답안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아,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막 쓰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막 일로 가는 거야. 그럼 다시 일로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10분 동안에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그 개념을 1교시 문제는 꼭 한 줄이나 두 줄을 꼭 넣어요. 나는 이 방향으로 이 답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이걸 봤을 때 1교시 문제의 개념을 딱 봤을 때 아, 이 개념만 보고도 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썼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제자, 그 채점하는 사람한테. 그 개념 보면 A셋, R셋 설명하라 했잖아요. 그럼 A셋, R셋이 뭘 당연히 이제 여기에 뭐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내용이. 근데 처음에 개념에 A셋, R셋이 뭐냐. 왜 이걸 설명하라고 하느냐.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이잖아요. 피난. 피난에서 피난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A셋이 커야 되는데 그럼 A셋을 늘리고 R셋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나는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얘를 막 설명해. 쫙 설명하고 그다음 R셋 막 설명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결론을 못 맺어. 답안을 쓸 때. 그러니까 항상 개념에다가는 나는 어떤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한두 줄을 꼭 이제 쓰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답안을 마무리 지을 때 딱 마무리가 깔끔해요. 그래서 A셋은 인명안전 기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서. 요거는 뭐 다 기준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명안전 기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A셋은. 그래서 인명안전 기준을 써주고. 그죠? 보통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앞글자 따서 외웠는데 호열 독가시라고 외웠어요. 그냥 호열 독가시. 근데 이게 뒤에가 잘 안 외워져가지고 고르바초프라고 외웠거든요. 고르바초프. 기지판 고르바촉 해가지고 기지판 고르바초프다 얘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외워야 될 것들은 막 좀 그렇게 외웠어요. 나중에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 나중에는 쓰려고 해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앞글자 따서 또 이렇게 암기법 만들어서 외웠는데. 그래서 답안 구성 보면은
이제 얘를 늘려야 되니까 피난하려면 어떻게 늘리냐. 이제 대책을 마지막에 써주는 거죠. 대책. 그 다음에 R셋을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잖아. 그럼 R셋이 뭐냐? 피난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다. 가장 이게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 엑시트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R셋이라고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래서 뭐 감지기, 이동 시간 해서 이 세 가지가 R셋이다. 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만약에 쓰자면 이렇게 감지 시간은 뭘로 줄이고 이동 시간, 지연 시간은 뭘로 줄이고 우리 지연 시간 있잖아요. W1, 2, 3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시뮬레이션 돌릴 때 그 시간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 파자마바람으로 있다가 뛰어나가는지 모든 상황별로 다 설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테이블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넣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기적인 뭐 수방 교육 뭐 이런 걸 통해서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 시간. 뭐 피나노 단순하게 하고 짧게 하고 밝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풀프루프, 페일세이프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 구성에서 저는 실제로 답안을 쓸 때 이렇게 표로 다 했어요. 표로 이렇게 R셋, A셋 이런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표로 이렇게 딱 넣는 거죠. 출제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제 이걸 잘 보이기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표 하실 때는 다 자대고 다 하실 때? 표를 어떻게 그랬냐면 이게 네모 박스, 큰 네모 박스 있잖아요. 저는 이 세로 줄은 거의 안 걷어요. 세로 줄은 안 걷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막 돌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줄만 걷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 세 줄이 이렇게 있죠. 세 칸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표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넣는다면 저는 이 세로줄은 다 뺐어요. 가로줄만 써 자대고 쫙쫙쫙. 요 가운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자가 좋아가지고 막 모양자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모양자를 동그라미만 크기별로 있는 거 있죠. 그거 필통에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가 큰 거, 중간 거, 좀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자만 가지고 다녔어요. 이건 메커니즘 할 때 딱 좋거든요. 제일 큰 게 딱 그 칸에 2칸을 먹어요. 얘가 동그라미 딱 그리면 이거 2칸을 딱 먹어요. 그래서 네모도 시간이 없는 거야. 자대고 내가 자에다가 네모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가 가장 빨라. 동그라미 이렇게. 내가 메커니즘을 막 4개를 쓰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4개 해놓고 그 가운데다 글씨 좀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게 특히 그림 같은 경우 저는 30초 안에 그릴 수 있게 모든 그림을 다 세팅을 해놨어요. 30초 안에 그릴 수 있게. 그럼 그림 하나 그리면 보통 한 4, 5줄, 많게는 막 7, 8줄 칸을 먹잖아요. 이걸 30초 안에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초 안에 그리면 나머지 9분 30초가 남는 거야. 그 한 문제를 풀 때. 그럼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어요. 10점짜리는 보통 한 페이지 정도만 채우면 되니까. 뭐 많이 써야 한 페이지 조금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그림 활용을 좀 잘 하셔라.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이. 그래서 저는 매 문제, 한 문제마다 그림 또는 표가 꼭 들어가요. 그림 또는 표. 특히 그림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표보다는 그림이 우선이에요. 그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표로 만들어요.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지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접지정 저감 방법을 물리적 방법과 이제 화학적 방법으로 이제 하라고 했어요. 이 접지정 이 화학적 방법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쓰이긴 쓰여요. 근데 예전처럼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그런 물질을 막 뿌리는 건 아니고 화학 반응을 좀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하는 거죠. 접지정은 뭐 이렇게 R은 A분의 로우 해가지고 얘는 이제 토양 저항률이에요. 대지. 이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의 저항률.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지를 이제 땅에 박잖아요. 접지 형상이나 뭐 크기, 굵기, 판이면 판의 크기 뭐 이런 형상에 따른 어떤 계수고. 얘는 그 지역의 토양 저항률. 만약에 여기 뭐 수분이 많거나 하면은 저항률이 더 떨어지겠죠. 이제 뭐 그런. 이거는 종류가 이 수식이 너무 많아요. 수식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접지 봉을 많이 쓰니까 2파이 L 위에가 아니라 A는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굳이 이걸 답안에 쓸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넣었거든요. 저도 잘 뭐 외우고 있질 않으니까. 얘는 접지봉의 반경이죠, 반경. 얘는 길이. 접지봉의 길이. 그러니까 얘는 접지봉에 대한 어떤 상수고 판이라면 좀 달라요, 식이. 그러니까 저 A 값은 뭐 굳이 소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안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에요, 개념. 저감하랬잖아요. 나는 얘를 줄이거나 얘를 높이겠다. 답안을 난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저감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수식. 수식이 이런 거에 활용하는 거예요. 수식을 딱 보면 명확해요. 연소 반응식 있죠. 내가 연소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려면 뭘 키워야 되고 뭘 줄여야 되는지 밑에 답안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 수식을 보고 그게 흐름이에요. 답안의 흐름.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잘 썼어.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근데 점수가 45점 막 이래 나와.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빨리. 이 답안의 흐름이 없으면 합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나 이거 뚝 잘랐어 내 암기한 거 이렇게 늦잖아요. 점수 안 줘요. 그래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답안을 쓰겠다라고 개념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늘리냐? 이런 방법으로 늘린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밑에 난 이 방법을 이렇게 낮추겠다. 근데 이제 비반응형은 현재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를 이제 한단 말이죠. 얘를 도전성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접지봉에다가 콘크리트를 이제 싸는 거죠. 콘크리트를.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나는 답안을 쓰겠다라는 거죠. 답안은 뭐 있으니까 보시고요. 3번.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그 기준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기준을 그대로.
중대재해법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요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어제도 막 2명 또 죽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발의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발의가 됐는지. 그동안 우리는 안전관리라는, 특히 우리 소방이니까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잖아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왜 도입이 됐는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거는 사업주의 어떤 면피다, 이건. 사업주가 다치는 거를 방지해주는 하나의 그냥 그런 역할을 한 거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우리 현장에. 안전관리자만 바꾸면 돼, 사업주는. 야, 너 잘못했잖아.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안전관리자라는 게. 현재 국내 여건이,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이라는 걸 발의하고 사업주가, 야, 사업주 네가 책임져야지 왜 이 사람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여기 보면 다 사업주예요. 다 사업주가 뭘 어떻게 하래.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기준이 온 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 법은 발의가 됐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1교시 때 쓸 수 있는 문제가 9문제가 딱 되는데 도저히 다른 3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건드려야 돼. 이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세 문제는 못 건드리겠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든지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이냐. 그러면 얘를 내가 공부한 범위 안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공부한 범위 안으로 끌고 와야 돼. 답안의 흐름을.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내가 모르는 문제도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위험성 평가라는 말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법이 뭔지 몰라도 위험성 평가네 얘는. 이걸 5단계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이제 5단계라 해서 이제 이거는 법의 내용이니까 사전 준비가 뭐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할 때 그 현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 뭐 위험성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내용을 다 몰라, 이걸. 이 박스에 보면 요 앞에 있죠. 요 네모 앞에. 이것들이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박스 표를 활용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넣는 거고. 근데 이 내용을 뭐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키워드는 근데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사전 준비할 때 키워드가 뭐가 필요해요? 사전 준비할 때 키워드가 뭐가 필요해? 설계 도서. 그 사업 작업장의 설계 도서, 작업 현장,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쓰는 거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지금 이 사업장에 어떤 기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쓰는 거예요. 사전 정보, 이제 사전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작업 주변 환경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민가가 맞냐? 민가가 떨어져 있냐? 작업 물질이 뭘 쓰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사전 조사가.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이 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가로 3번, 2번, 3번. 여기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가로 2번, 3번이라고. 아까 표에서 앞쪽에 들어가는 게 키워드. 그냥 내가 서술식으로 쓴다. 그럼 얘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키워드가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래. 그 법에서. 그 유해 위험 요인이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뭐 배웠어요? 해저드 확인이잖아요. 해저드 확인. 여기다 해저드 확인 쓰면 안 돼요? 어? 여기다 해저드 확인 쓰면 안 되냐고. 뭐가 달라요? 그 다음 위험 추정이래. 여기 리스크 랭킹 쓰면 안 돼요? 아니면 빈도 가격도 쓰면 안 되냐고. 추정이니까 여기 뭐 아직 위험성이 안 나오니까 추정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빈도 가격도 쓰면 안 되냐고. 빈도 가격도. 빈도 가격도 계산, 뭐 추정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내용을 내가 몰라도 내가 배운 걸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요. 답안 쓸 때. 그러면 이거 한 최소한 5, 6점은 줄걸요? 이걸 잘 쓰면 한 6점은 줄 거예요. 이 밑에 이거 내용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 그래서 법을 한번 그냥 이건 정리를 안 하고 제가 한번 쭉 가져와 봤어요. 여기 밑에 많이 나왔네. 뭐, 여기 뭐예요? 가능성, 중대성, 가능성, 중대성. 뭐예요? 이게 다 빈도 가속도잖아요. 예? 이게 다 빈도 가속도잖아요, 이게. 뒤에 뭐 행렬을 이용해서 뭐 곱해서 더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 다음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 이거는 마지막에 써도 되겠죠. 5단계 쓰고 마지막에 이걸 뜯어가지고 해도 돼요. 그 다음 위험성 결정. 이게 리스크 랭킹 해서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 랭킹. 여기 뭐가 나와요? 사업주. 사업주가 결정해라. 결정해서 위험하면 여기다 이게 법이니까 뭔가 표를 하나 내가 넣고 싶으면 리스크 랭킹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자. 내가 여기 중대 위험을 사회적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추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일로 끌고 왔는데 얘는 안 위험해요? 여기에 어떤 위험성이 터졌다. 그럼 사람이 안 죽냐 이거지. 얘도 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어떤 보안, 대책을 써가지고 끌고 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건 마지막에 내 고려사항이에요. 내 고려사항. 이런 걸 쓸 때 고려사항이 이제 이런 하나 넣으면 좋잖아요. 여기에 뭐 10에 4, 마이너스 4승 10에 마이너스 6승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답안 쓸 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더라고. 이거 모르면은 막 이걸 표를 못 그려. 뭐 한 가지가 딱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럼 그걸 못 쓰더라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걸 몰라도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냥 사망자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사망자. 여기가 뭐 1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이거 몰라, 이걸. 근데 사망자 그냥 쓰라고요, 사망자. 여기 빈도 쓰고. 그렇게 답안을 쓰라고요. 내가 또 하잡이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이걸 또 못 그려. 막 이런다니까요. 하잡이 생각이 안 나도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여기는 뭐 최고 위험, 중간 위험,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요, 그냥. 생각이 안 나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답안은. 예? 내가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외운 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라고요, 답안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는 암기를 안 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암기를 안 하고 그냥 평가 문제 있죠. 기출문제. 기출문제 300개를 내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300개를 추려가지고 저는 문제만 봤어요, 문제만.
문제만 보고 내가 이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계속 생각만 한 거야. 내가 답안을 만드는 거니까. 외운 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답안을 만들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저는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고민했을 거고, 제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저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무수히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 계속 55점 왔다 갔다 막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죠. 그죠? 그 하나를 딱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내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버리는 연습. 그리고 계속 받아들이세요. 계속 받아들여야 돼. 새로운 거. 답안 쓸 때 그 틀을 이렇게 해서 써보고, 저렇게 해서 써보고, 내가 저 사람 답안 쓴 게 좋아 보여. 그럼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 써서 내 걸로 또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보라고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자, 공동주택. 이런 거는 기준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그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아니, 답안지에 진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걸. 누가 있냐고, 이걸. 바빠 죽겠는데. 제가 말했죠. 30초 안에 그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으면 못 쓰지만 기준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걸 30초 안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내가 그려야 돼요. 이대로 30초 안에 그릴 수 있으면 되죠. 이대로. 근데 나 이대로 도저히 못 그리겠다.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답안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6m죠. 여기가 12m. 12m에 뭐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게 네모칸을 쳐요. 또 여기는 뭐야? 그냥 빗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소방차 전용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누가 뭐라고 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틀에 매이지 말라고요, 틀에. 네? 이 틀에 매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30초 안에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30초 안에 그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계속 연습하세요. 계속. 나 참 이런 게 기술사 시험에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 이거 알고 모르고가 뭐가 중요해. 기술사 되는데. 안 그래요?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 보면. 저도 이거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거 몰라도 되니까.